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진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확산되면서 7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50일 이상 이어지면서 인천 앞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흘러온 쓰레기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음 주 인하대 송도 캠퍼스 조성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민대책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포시가 문화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에도 도전합니다. 문화도시 청사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에서 7일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에서 시작된 이 집단 감염이 확진자 직장 동료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13일에도 확진자가 확인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김포시 양촌읍에 사는 40대 여성인데요. 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감염 경로 등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산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지난 7일과 8일 이틀 사이에 3명의 김포 시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그리고 이어서 9일 김포시 양촌읍의 한 교회에서도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7일 동안 김포에서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8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적 확진자의 32%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교회에서 시작된 그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진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도 한 차례 이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 양촌읍의 이제 교회와 연관이 있는 확진자였어요. 네. 장기동의 한 의료기기 도매 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이 여성의 직장 동료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양촌읍 교회의 목사인 5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부인이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통진읍의 한 업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접촉한 직장 동료만 29명이라고 해요. 현재 접촉자들에 대한 검체 검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확진자가 나온 업체가 마스크 재포장을 하는 그런 곳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기동에 앞서 말씀드린 장기동의 이제 의료기기 도매 업체인데요. 네. 최근 마스크 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곳을 이제 임시 폐쇄하고 조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포장한 마스크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김포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N차 감염,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퍼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이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방역 당국은 이제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양촌읍의 교회 등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과 그 직장 동료들에게만 지금 현재 확진자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확진자들이 이제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등을 방문한 내역이 있거든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 고열 등의 어떤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 중에 만약 몸에 이상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꼭 문의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선이 겹치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모쪼록 확산세가 좀 이쯤에서 멈춰주기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위반 의심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된다며 시민들이 자주 신고하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인데요. 최근 2주간 생활방역 위반으로 인천 지역에서 접수된 민원은 모두 32건입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이 24건으로 인천 지역 전체 접수 민원 중 75%를 차지했는데요.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마가 50일 이상 이어지면서 인천 앞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각종 쓰레기들이 쓸려 내려온 건데요. 올해는 그 양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쓰레기 수거 현장에 이정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화와 김포 사이의 염화수로 바닷가입니다. 풀과 나무뿐만 아니라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 더미가 둥둥 떠다닙니다. 인부들은 도구로 쓰레기를 모으고 중장비까지 동원해 연신 쓰레기 더미를 수거합니다. 매일 해양 쓰레기를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수거한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이번 장마 때 한강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해양 쓰레기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천 앞바다로 유입된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40톤에서 50톤을 수거했는데 올해는 8월 11일 기준으로 벌써 50톤을 넘었습니다. 나무 쓰레기가 많고 또 이렇게 갈대 풀잎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이삿짐 그런 의자라든가 테레비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어떤 땐 동물 사체도 내려오고 지금 현재 이 쓰레기 수거 온 것만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이상 돼요. 인천시는 해양 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해 염화수로 해역에 300m 규모의 부유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또 해양 환경 정화선을 이용해 장마철 해양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내려오는 그 염화수로에는 강폭이 좁기 때문에 그 좁은 상태에서 수거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부유 차단막을 설치한 거고 부유 차단막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환경정화선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긴 장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앞바다. 해양 쓰레기 양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인천시는 10월까지 수거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사회에서 인하대 송도 캠퍼스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주에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입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인하대 송도 캠퍼스 조성에 있어서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네, 당초 인하대는 2011년에 송도 5709에 캠퍼스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제 매매 계획을 체결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천시와 이제 경제청이 2012년에 미국 반도체 회사인 엠코 테크놀로지를 송도에 외자 유치하면서 땅이 없으니 좀 양보해달라고 긴급 요청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인하대가 대승적으로 인천 발전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경제청에서 인하대 수익용 부지 1만 5천 평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로 하고 캠퍼스는 이제 그 당시 매립도 안 된 1109로 이전하는 변경 계약을 2013년도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여건 변화로 이 수익용 부지 지식 서비스 용지 1만 5천 평이 오피스텔 공급 과잉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예상되면서 인하대는 대체 부지를 요구했고요. 경제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갑자기 이 용지를 채산성이 더 안 좋은 산업 용지로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박남춘 시장은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송도와 경제 자유구역을 바이오 클러스터와 공항 경제권으로 육성하고자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인력 공급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민간기업, 정부, 대학의 민간학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춰진 덕택이거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대학인 인천대와 인하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인하대의 경우는 남동공단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고도화시켜서 항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책 사업인 항공산업융합원을 인하대와 공동으로 유치했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공정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과 인력이 인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인천시는 지역 대학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는 곧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인하대 송도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2013년 원래 약속한 대로 수익용 부지를 제공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계약에 대한 상호 간의 해석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승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고요. 제공치를 했던 지식산업 서비스 용지 1만 5천 평을 다시 수익이 나도록 공급하거나 만일 이제 이미 산업용지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어려우면 대체 부지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 현재 이제 연세대와 인하대가 들어갈 그 11공구에서 토지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재단 등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이 좋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면은 앞으로 이런 좋은 모델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에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데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네, 일단 시민들의 그 여론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대학의 발전이 곧 인천 발전이라는 그런 여론을 좀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네. 또 이제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인하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대책위가 방문시장에게 시민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규철 인천 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포시가 문화도시에 도전합니다. 김포만의 문화 정체성을 찾기 위한 도전에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데요. 김포 문화도시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계를 허물다 문화행동도시 김포. 김포시가 지역에 그린 문화도시 비전입니다. 큰 정체성 없이 흩어져 있던 지역 문화 사이 경계를 허물겠다는 의지인데 김포시는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에도 도전합니다. 문화도시 김포는 세계가 주목하는 단절과 경계를 넘어선 평화 문화의 현장에 서 있을 것이고요. 시민의 주체성과 청년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젊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개 분야 문화사업에 1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짰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오는 11월 예비도시 자격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정부 지정을 받기 위해 김포시는 구상한 사업을 세분화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시민대표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생활, 평화, 교류, 창의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서 한번 실현을 해보는 거기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고 하는 그런 단계 중에 있습니다. 김포 지역 문화시설의 시민 수용 능력은 전국 지자체 250곳 가운데 195위 수준. 열악한 문화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겠다는 김포시의 도전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기분 좋게 놀러간 바닷가에서 파라솔 장사 등으로 눈살 찌푸러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올해 경기도는 바닷가 불법 천태만상을 없애는 데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계곡 평상 바가지 요금 싹 손질했죠. 이제 바다 정비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186만 명이 찾는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 오이도항. 궂은 날씨에도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20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이 지역 어부들의 어구 보관함을 치우는 겁니다. 이제는 이 공간은 우리 관광객들한테 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다시 탄생을 시키는 게 저희 어촌계로서는 제일 큰 꿈이죠.
불법 시설물들이 있던 자리엔 안전펜스와 관광객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의 파라솔이나 노점 등 피서객을 상대로 한 불법 배짱 영업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장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해수욕장은 3곳. 현재 비지정이지만 정식 지정 절차도 거칠 계획입니다. 바다 정비는 작년 계곡에 이은 민선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명이기도 합니다. 10일엔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바닷가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고 향후에는 경기바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존치되고 당연시 되어오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하여 더 공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어가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과 항포구, 불법 어업, 해안가 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수거된 해안가 쓰레기만 해도 570톤에 이르고 단속과 정비 사업을 병행하면서 확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의 휴식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준을 지키지 않은 지역 식자재 마트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식자재 마트는 유통기한을 넘긴 고기를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부적합 축산물을 압류 폐기 조치했고 적발된 업체의 대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3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가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점검했는데 전체 매물 3천여 대 가운데 2,900여 대가 허위 매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포털 사이트 운영사에도 허위 매물이 게시된 해당 사이트들이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 4개월간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 보조 등의 일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민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시간당 1,364원으로 명절 휴가비와 복지 포인트, 건강검진비 등은 별도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장맛비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 기온은 아침에 26도, 한낮에 27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도 막바지 비를 뿌리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금요일 아침 수도권과 강원 영서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낮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까지 50에서 많게는 20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 비 소식 있고요. 파고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와 세차하기에 적당하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외출하는 건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냉방을 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